네, 2부 시작합니다. 아까 조금 2부는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이 조금 1부에서 너무 좀 천천히 갔군요. 3분의 1도 못 봤네. 네, 빨리빨리 볼게요. HCT입니다. HCT. 이 뭐하는 회사지? 처음 본 회사인데. 제가 2300개 전 종목을 알 수는 없어요. 네, 그죠? 아, 근데 좀 메모가 있군요. 2016년도 상장을 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16년도에 이걸 적어놓고 한 번도 안 봤겠죠. 그래서 현대전자산업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시험 인증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 인증 뭐 뭘 시험 인증하는 거야? 아,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 품질 보정. 요 메모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잠깐 기업을 근데 1월 달부터 많이 오른 거 보면 뭔가 테마가 붙지 않고서는 오를 수가 없겠죠. 예, 주가가. 그러면은 현대교정정보인수론이라는데 예, 반도체 장비도 제조 만드는군요. 예, 자동차 전장도 뭐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회사는 작아요. 매출이 뭐 500억도 안 되니까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그죠? 1000억은 돼야 좀 회사라 할 수 있죠. 상장 회사로서 제조업인데 말이죠. 인증 회사입니다. 인증. 인정. 근데 이게 모를 만한 게 있나? 이건 조금 뉴스를, 이게 왜 잡힌 거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런 수급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뭐 외국인 기관이라 하기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아마 작은 회사일 거예요. 600억, 1000억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보통 기관 외국인 하는 펀드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파는 거고. 주가가 뭔 일인지 몰라도 이 정도 움직였으면 수소차 아닌가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질 같은데. 뭐 흑자전환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흑자전환 소식의 강세, 흑자전환 소식의 강세는 주가 상승 요인이 안 됩니다. 예, 록히드 마틴과 항공기 정비 소식도 있었고, 예. 뭐 재료 이런 거 좀 없잖아. 있긴 있었네요. 1월달에. 예.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하고 항공 정비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네요. 제가 안 다뤄본 주식이라 쉽게 뭔가 결론을 내리기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도 했고, 흑자 전환도 했다고 하고, 근데 회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 그 재료가 이제 1월 중순에 있었고, 그러면 기업의 주가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 가격을 지지해 준 겁니다. 12,500원. 그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죠. 12,500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걸 가지고 다시 15,000원 넘길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제가 넘길 수 있는 확률은 50% 미만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거래량이 여전히 거래량이 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건 있긴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게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 누군가가 핸들링 하기엔 너무 작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올랐다가 빠진 적도 있고요. 지금은 좀 잡아주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15,200원이 저고점 감히 이제 1,200, 300원밖에 남지 않은 데 대해서 제가 단언을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주가 위치가 여기도 21선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막판에 훅 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중 흐름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온 이날 14,200원에서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종가는 땡겨 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봉의 시가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달랑 얼만데 달랑 150원에 400원 밖에 안 되는데도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CT는 제 생각에는 매도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경동나비엔은 이제 보일러 회사죠. 예. 경동나비엔도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주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또 온수매트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움직였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요 14일부터 기관하고 같이 붙었죠. 예, 붙었고 수급을 보면 경동나비엔이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걸 가지고 좀 분석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스탠스는 네, 매도 추세 속에서의 잠깐 반등이에요. 그러면 경동나비엔이 기술적 반등을 시작한다 그리 보고 당연히 월봉에서 어느 정도 5월선은 여기 있으니까 여긴 되게 뚫었고 약간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 하락 각도가 아직 가팔라 가지고 네, 저항이 조금 첩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보유하신 분은 이제 저항을 좀 생각하면서 가면 돼요. 저항을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항이 많으면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붙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재료가 좀 나와버린 거, 실적 발표에 훅 들어온 거,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4만, 여기서 뭐 4만 4천, 5천에서 돌린 거는 맞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잡혔습니다. 불구하고 조금 쉴 수 있지 않나, 그리 봅니다. 예. 옵티팜은 너무 자주 잡혔는데, 예. 작년에 상장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아유 정말 어려운 주식이죠. 예, 여기서 상한가 한번 칩니다. 그럼 이 상한가 가격, 예, 요 상한가 가격, 요 상한가 가격, 그리고 요 상한가 가격 11,6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지를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탁 갔는데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옵티팜은 그래서 바이오주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여기 조금 들어와야 투신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신규주는 1년 이내는 다 신규주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요 상한가 가격이 정확히 얼마니? 11,700원인데 예, 11,700원을 계속 좀 지지하는 흐름이라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서 지지하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5일선이 지금 보면 11,700원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사실 며칠 전부터 잡혔었어요. 그저께 이 전 영상에 보면 옵티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잡혀서 좀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유하신 분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11,700원 지지한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하루 정도 지나면 5월선이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5월선 기준으로 보면 되고 신규는 자꾸 신규를 주제해서 죄송한데 예, 신규는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상황 쳐가지고 이렇게 한 번 가는 거 약간 왜냐하면 이런 차트에서 가끔 보면 슈팅하고 나서 쫙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면 옵티팜이 만약에 다시 올라갔다 다시 11,500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엄봉으로. 그것도 장대 엄봉으로. 그럼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까지 내려오거든요. 그거 쭉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다 안 할란다 지겨워서. 다 할 수도 없고. 네. RCD는 좀 제가 보니까 이 AP 시스템 포함해서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다시 좀 잡히긴 했는데 RCD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디스플레이 업종들인데 요새 기관들이 세일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세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두신에도 엄청 샀는데 조금 제가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영역 된 것 같아요. 예. 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왜 벌써 겁을 먹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좀 영상을 남겨놨는데 지금이 2월입니다. 2월. 그리고 1월 달에 이 주식이 36% 올랐고 2월 달에 벌써 22% 올랐습니다. 그럼 절대로 합치면은 60%, 상대로 합치면은 더블 일단 80%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봉에서 두 개의 어떤 20월번, 60월선이 뭉쳐 있습니다. 주봉은 뭐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5일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5일선을 깼다가 붙였는데 만약에 이제 차라리 LP처럼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탈해서 붙었을 때는 사야 되고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올라버립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흐름에 있는 겁니다. 최근 한 10달 동안.
9만원 밑에서는 사고. 예. 근데 약간 이번에 그게 삑사리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그거를 지켜줬어요. 9만원 밑에서는 사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오늘의 2월달의 시가 93,300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저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2주라는 주봉 2개가 더 있어가지고 이 하나의 2월봉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해서는 일봉에서 이렇게 60일선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되돌림이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나요? 네. 그래프로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같이 들으니까 같이 신나게 팔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니까 여유를 좀 잡고 뭐 93,000원 정도 여유를 잡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고, 또 반대로 오늘 60일선 돌았다가 약간 갔다가 다시 요 정도 멈춰주면, 네, 95,000원 뭐 96,000원 사이 멈춰주면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매수를 해서 한 105,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이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좀 필요한 전략입니다. 어차피 이제 장음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장중 시황에도 좀 올려드린 것처럼 가지 않은 놈들이 갈 겁니다. 그게 좀 포인트죠. 예. 셀러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어디 갔니? 셀러버리가 어디냐? 아까 찾아놨었는데 여기 있죠. 이게 그 무슨 바이오 특례로 들어왔어요. 성장성 평가 1호. 예. 요렇게 적혀 있죠. 바이오 규제 완화에 있어가지고 셀러버리는 무슨 뭘 안 하고 시켜준 겁니다. 예. 특례 상장 1호. 그리고 기술 평가도 안 하고 들어오는 이제 첫 적자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오 회사들은. 근데 제가 셀러버리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네, 아직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25,000원짜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예, 25,000원을 지지했으면 잡으면 됩니다. 항상 공모 신규주들은 공모가 기준,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다시 최근 일주일 정도는 공모가에 좀 위에 놀고 있는데, 그죠? 놀고 있는데 수급이 지금 약간 랜덤하게 잡힙니다.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그래프로 봐도 똑같아요. 네. 뭐 아까 옵티판도 마찬가지. 수급이 지금 지그재그잖아요. 완전히 들어왔다 보긴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뭐 보유자 영역은 당연히 뭐 별거 아닙니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셀러버린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 봅니다. 아유, 그만 보자. 그만 봐. 나머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 해도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20분 안에 끝내려고요. 자, 이상 셀러버리였습니다.